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범인은 여고생이었습니다. 여고생 공범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이 잔인무도한 범죄를 짚고도 태어냈던 초등생 살해범 김양의 성장 배경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과연 어떤 성장 배경이 있었는지 저희가 출력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알면 알수록 더욱더 잔혹한 그리고 충격스러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김양의 성장 과정 함께 보시죠. 이 김양 너무나도 잔인하게 초등학생을 살해했고 장기까지 적출했던 시신을 아주 잔인하게 훼손했던 여고생의 범죄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살인을 저질렀던 김양이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문이 났었다. 물론 지금은 고교를 자퇴했지만 친구들에게 내 IQ가 130에서 140 정도 된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양의 중학교 성적표를 확인해 보니 많은 과목이 만점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학업 성적까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특히 김양은 인체 해부학 서적을 평소에 즐겨보면서 책 속의 인체 해부도도 직접 따라서 그리기도 했습니다. 김양이 그림 실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림 커뮤니티에서 김양의 그림 실력이 주목받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좋은 그림 실력으로 인체 해부도를 즐겨 그렸다. 시신을 훼손했던 장면에서 뭔가 묘하게 오버랩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장 배경. 이 김양이 수많은 드라마들 중에서 미국 드라마들 중에서 하필 인육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 특정 리드에 심취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드라마 한니발에 빠져 있었던 김양. 이 주인공 한니발은 사이코패스 살인범인데 인육 요리를 즐겨 먹는 사이코패스로 미국의 드라마에서 묘사됩니다. 이 인육 먹는 사이코 드라마를 전편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보고 수시로 즐겨봤다. 그리고 공범 박량의 성장 배경도 취재가 됐는데요. 박량은 고어물, 그러니까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영상이나 사진, 고어물. 저희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잔인해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그런 사진과 영상을 굉장히 즐겨봤고 인육 파티에 대한 대화를 평소에 주고받았던 것으로 단독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김양이 박영에게 트렁크를 끌고 나가면서 사냥하러 나간다 라는 메시지를 했다라는 것은 뭐 지극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김양이 박양의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렇게 진술했다죠. 김양입니다. 공범 박양이 부추겨서 뜻하지 않게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양과 같은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는 A씨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정신병을 인정받으면 7에서 10년밖에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변호인에게 듣고 김양이 콧노래를 흥얼댔다. 구치소에서 콧노래를 흥얼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양과 A씨가 구치소에서 대화를 합니다.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라고 A씨가 물어보자 야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내가 왜 미안해야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왜 미안해야 해? 소름이 돋았다고 그래요. 국민재판을 하지 그러냐라고 묻자 국민재판하면 나는 맞아 죽는다. 내가 미쳤냐 국민재판하게. 아니 너무 잔인해요. 그렇죠. 인천 초등생 그때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좀 이상한 사건이라는 소문이 나왔는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뒷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양 같은 경우는 그때 나왔지만은 그 아버지가 의사하고 집에 해부학 서적이 이제 많았다는 것들이 처음엔 알려졌었는데 그 다음에 드러난 것이 이 친구가 그 미국 드라마 잔인한 하드코어물인 한니발은 미드 드라마에 취해 있었고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떤 흉악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런 사이트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범인 박양을 만난 것도 그런 사이트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선은 그 부모의 방치, 그 부모가 이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에 부모가 굉장히 이제 아버지는 의사고 엄마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문직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그랬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혼자 두면서 방치했던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일반 오프라인 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하면서 주로 어떤 그런 어떤 인정 욕구를 SNS나 그 어떤 컴퓨터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나는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면서 그런 세계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하면서 정신병이나 뭐 그다음에 그 해리성 인격장애라고 그러죠. 이중인격 이런 걸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까지 보이고 콧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또 부모들도 막강한 이제 경제력을 바탕으로 좋은 변호사를 쓰면서 마치 얘가 정신적으로 이제 장애가 있거나 심신미약을 해서 빠져나갈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사이코패스와 정신병 환자는 제가 알기로 다르다고 알고 예. 있습니다. 도덕관념은 없지만 충분히 그 계획하고 범행하면서 이게 심신미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어리지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김지배 변호사님 바로 이 대목인데 실제 살인을 한 김양이 검찰 조사에서 나는 다중인격 장애에 시달려 왔다라고 주장을 해온 것으로 저희가 취재가 됐습니다. 다중인격 장애.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예. 살인을 한 나는 다른 나고 지금 나는 반성을 하고 있는 진짜 나고 또 해부학을 그리는 나는 다른 나다. 다중인격 장애. 그래서 검찰이 실제로 정신 감정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결과는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지녔을 가능성은 있지만 다중인격 장애는 아니라는 진단 나왔습니다. 그럼 거짓말 한 거군요. 네, 이걸 보니까 어디서 좀 들은 건 많아가지고 예. 네, 드라마 같은데 좀 흔히 나오는 소재죠. 다중인격 장애라는 게 그렇게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그 인격들마다 각자의 이제 그 삶을 서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중인격 장애는 굉장히 엄밀한 진단을 받게 되어 있고 사실 이 진단을 실제로 받은 사례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고 굉장히 희귀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까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사이코패스와 정신병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지금 행동을 보면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보이고 이제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그다음에 그 타인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받는 고통으로 이렇게 감정이입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전혀 없고 그래서 왜 미안해해야 되는지 왜 내가 죽인 것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심신상실 심신미약이라고 할 때는 환청이나 환각 등으로 인해서 아예 사물을 변별할 능력조차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범행 상황을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거나 어쨌든 간에 너와 나를 구분할 수 있고 상대방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한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주장을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전혀 저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래서 나는 더 정신병자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